여러분, 한때 K뷰티 하면 딱 떠오르던 두 이름이 있죠? 바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정말 멈출 줄 모르고 질주하던 이 거인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휘청거리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와, LG생활건강 마이너스 80%,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70%. 이게 그냥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폭락이죠. 한때는 황제주라고 불리면서 K뷰티 제국을 이끌던 회사들인데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무엇이 이 거대한 뷰티 제국을 이렇게 뿌리째 흔들어 버렸을까? 흔히들 그거 중국 시장 때문이잖아 라고 쉽게들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서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 내부예요. 회사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다는 재무제표. 지금부터 이 숫자들을 따라가면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LG생활건강의 사업 구조를 뜯어보면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아는 화장품 회사인데 사실상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치약, 샴푸 같은 생활용품, 그리고 콜라 같은 음료 사업. 이 두 분야에서 영업이익의 무려 7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범인이 누군지 명확해지죠? 네, 바로 나머지 25%를 차지하는 뷰티 사업부, 바로 화장품이 문제였던 겁니다. 한때는요, 이 화장품 사업이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내면서 회사 전체를 끌고 가는 강력한 엔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엔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이익이 말 그대로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다른 사업부까지 같이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적신호가 포착됩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계 용어라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회사가 공식적으로 자백하는 겁니다. 저희 예전에 투자했던 거 그거 실패했습니다. 사실 너무 비싸게 주고 샀어요. 라고 인정하는 거죠. 특히 북미 시장 뚫어보겠다고 야심차게 사들였던 브랜드들에서 이런 손실이 엄청나게 터져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회사의 공통적인 약점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후나 설화수 같은 딱 하나의 브랜드, 중국이라는 딱 하나의 시장, 그리고 면세점이라는 딱 하나의 채널. 흔히 말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그런 구조였던 거죠. 평소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 약점은 외부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자마자 그야말로 치명적인 급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요, 내부 문제만 가지고 이 정도의 대붕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순식간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뒤바꿔버린 바로 외부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트렌드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거인들을 덮친 세 가지 거대한 파도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작지만 강한 인디 브랜드의 습격. 둘째, 영원할 것 같았던 거대 시장, 중국의 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게임의 모든 규칙을 바꿔버린 온라인 채널의 점령. 기존의 강자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0년만 해도요.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중국 최대 쇼핑몰에서 로레알, 에스티로더 같은 글로벌 탑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대단했죠. 그런데 2023년 순위표를 보세요. 이름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바로 무섭게 성장한 중국 현지 브랜드들이 꿰찼죠. 이건 K뷰티 럭셔리의 시대가 끝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그 시각, 국내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올리브영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보세요. 단 2년 만에 매출이 거의 2배가 뛰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곳은 빠르고 트렌디하고 민첩한 인디 브랜드들의 완벽한 놀이터가 됐습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만 바라보던 이 거대 기업들은 이 엄청난 흐름을 그냥 구경만 하다가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왜 K뷰티 거인들은 실패했고 다른 경쟁자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들의 전략을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보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은 뭐였죠? 중국 시장, 면세점 채널, 그리고 설화수나 후 같은 단 하나의 효자 럭셔리 브랜드. 이게 삼위일체였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승리 공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 채널은 중간 유통 없는 자사몰 중심의 온라인, 그리고 상품은 하나의 스타가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180도 정반대입니다. 글로벌 1위 로레알이 왜 계속 1위인지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솝 같은 핫한 브랜드를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하면서도 이들은 이걸 그냥 화장품 하나 더 산다가 아니라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사업이 좀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받쳐줄 수 있게끔 끊임없이 리스크를 분산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자, LG생건이나 아모레가 헤매는 동안 국내에서는 APR이라는 정말 무서운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회사의 행보를 보면요, 마치 기존 대기업들이 못했던 혹은 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해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보통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이 이런 수익성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게 바로 낡은 공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룰을 정확히 따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인 거죠. APR의 전략은 이 차트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한번 보세요. 유통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자사몰 직접 판매가 절반이 넘죠. 주력 시장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지금은 족쇄가 되어버린 면세점 비중은 고작 5%밖에 안 돼요. 정말 완벽하게 새로운 시대의 공식을 교과서처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K뷰티 거인들의 극적인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겁니다.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한때는 승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방정식이었던 중국, 럭셔리, 면세점이라는 이 전략이 시대가 바뀌니까 오히려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덫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숫자가 그들의 안일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두 회사의 부채 비율 30% 미만으로 아주 낮아요. 겉으로 보기엔 와, 정말 탄탄하고 안전한 회사구나 싶죠.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요, 돈을 가장 많이 벌건 그 황금기에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나 M&A 같은 도전을 하기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현금을 쌓아두는데 만족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의 승리 공식은 스스로를 가두는 덫이 되었습니다. 이 K뷰티 거인들의 이야기는 비단 화장품 업계에만 해당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지금 내가, 우리 회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그 성공 공식이 어쩌면 다가올 미래에 거대한 변화를 놓치게 만드는 덫은 아닐까요?